아침마다 아이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옷 태그가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잘라줬더니 이번엔 잘린 그 부분이 더 거슬린다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반찬이 질기다고 씹지도 않고 계속 물고 있는 아이도 있죠. 학교에서 친구가 툭 던진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집에 와서야 겨우 속상했던 마음을 꺼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이거 우리 집 얘긴데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코치가 될 수 있게 돕는 웜 코치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아이에게 참으라고 하는 말이 왜 독이 되는지, 참으라고 하는 말 대신에 부모님께서 어떤 말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기준을 놓아주셔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버릇이 아니라 기질과 감각의 관점에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마다 부딪히는 그 순간에 어떤 말은 빼고 어떤 말로 바꿔야 하는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디까지는 기다려도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그냥 넘기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꼭 고쳐야겠다 보다는요, 내가 해석을 바꿔야겠구나 하는 지점까지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마다 또 시작이네. 혼자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학교 가기 싫어서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건 행동이니까요.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못 버티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침마다 양말이 불편하다면서 학교 갈 준비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양말이 작아서 그런가 하고 한 사이즈 큰 양말을 사줘도 마찬가지였대요.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발과 신발 사이에서 양말이 조금 움직이는 느낌, 발가락 사이로 천이 들어오는 느낌, 박음질 선이 살을 이렇게 건드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아이의 신경을 긁는 자극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양말 하나 때문에 예민한 게 아니라 이미 아침부터 몸이 불편하다, 거슬린다, 힘들다, 이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옷 태그도 그래요. 태그를 잘라줘도 그 끝에 남아있는 까슬거림이 너무 싫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겨울옷의 두툼한 감촉이 답답해서 날씨 되게 추운데 여름옷을 입겠다고 고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요, 우리 눈에는 그냥 반찬인데 아이 입안에서는 약간 식감이 거칠거나 질기거나 너무 오래 씹어야 돼서 식사 시간이 긴장될 수도 있어요. 냄새, 소리, 촉감, 관계도 다 연결됩니다. 냉장고 냄새가 크게 들어오고 설거지 소리가 몸을 움찔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친구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자 일레인 에러는 민감한 아이를 문제 있는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타고나는 하나의 기질로 보았고요. 이 아이들은 오히려 주변을 더 잘 알아차리고 더 빨리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엄마의 해석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는 뭘 이렇게 크게 느끼고 있을까? 라고 해석을 바꾸시면요, 엄마의 말과 표정,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예민한 아이는 단지 감각이 섬세한 아이가 아니고요. 오해를 받을 때 더 깊이 상처받는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좀 참아봐 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학교는 가야 되죠. 시간은 없죠. 매일 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계속 받아주면 더 심해질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러니? 그 정도는 좀 참고 가. 빨리빨리 좀 해.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민한 아이는 이 말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이 정도는 해내야지, 그래야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지 라는 뜻으로 말을 한 건데, 아이는 너가 느끼는 불편은 별거 아니야. 너는 남들보다 이상해.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들으면 표정이 금세 굳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수도 확 줄고요. 눈물 나는 걸 겨우 삼키면서 마지못해 움직입니다. 일단 학교 갈 준비를 했으니까 겉으로는 문제 해결은 했는데요. 사실 진짜 해결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채로 끌려간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게 처음에는 양말 신는 거 하나를 참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불편한 거 전체를 참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속상한데도 참고 불편한데도 참고 집에 와서도 한참 있다가 겨우 터지거나 아예 감정을 말하는 것 자체를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순간을 넘기고 싶어서 한 말인데 아이는 자기 감각과 감정을 믿지 않는 쪽으로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좀 아프죠. 예민한 아이는 양말이 불편한 것도 힘들지만 그걸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 더 아픕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이를 적응하게 하거나 강하게 만드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에게는 자기 몸의 신호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받아줘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알아야 아이도 편해지고 부모님도 덜 지칩니다.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겔과 티나 페인 브라이스는 아이가 예민해져 있을 때는 훈육보다 연결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불편한 아이에게 설명부터 하면 아이는 더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고 마음을 붙잡아줘야 아이가 긴장이 풀리면서 말을 들을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다시 양말 이야기로 가볼게요. 아이가 양말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때 바로 양말 신어. 그만 뚝! 학교 늦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더 긴장돼서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대신 연결하는 문장을 써보세요. 지금 양말 느낌이 너무 거슬리는구나. 그 느낌 때문에 너 몸이 불편한 거네. 엄마도 어떤 옷은 진짜 못 입겠는 날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엄마가 내 편이구나. 엄마가 내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나만 이런 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떤 양말이 덜 불편할까? 좀 짧은 양말? 조금 헐렁한 거 신어볼래? 아니면 엄마 양말 중에 제일 편한 거 하나 빌려줄게. 오늘은 양말 대신 따뜻한 신발을 신고 가볼까? 바로 이겁니다. 공감은 버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편함을 다뤄갈 수 있게 돕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일단 안전하다고 느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선택도 되고 연습도 되고 조절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정, 그 다음 이해, 그 다음 선택, 마지막이 훈련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이는 나 또 혼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순서가 맞다면 아이는 힘들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어디까지 존중하고 어디서부터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해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굳이 지금 싸울 필요 없는 것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학교는 가야 합니다. 계절에 맞는 옷은 필요할 수 있어요. 기본 생활 리듬은 중요합니다. 반대로 꼭 양말을 신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식장에 간다고 해서 엄마 눈에 예쁜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게 꼭 필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야 할 영역은 분명히 세우시되 부모님의 취향과 기준까지 아이한테 맞추게 하는 건 훈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난이도를 낮춘 도전입니다. 아이가 긴 양말을 신는 걸 힘들어한다면 짧고 조이지 않는 양말부터 신어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편한 수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새 신발이 불편하다면 몸이 익숙한 편한 신발부터 신기 시작을 합니다. 질긴 식감이 어렵다면 같은 영양군 안에서 더 부드러운 식감의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시끄러운 공간을 힘들어한다면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방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맞는 문턱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보다 좀 더 높은 문턱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잡히게 되면 부모님도 덜 흔들려요.
이제부터는 아이를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칭 대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왜 너만 그래? 이 말은 비교가 들어간 말입니다.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를 움츠러들게 할 가능성이 커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게 제일 불편한지 말해줄래? 이 문장은 아이 편만 드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막연하게 투정을 하고 있을 때 설명 가능한 문제로 바꾸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빨리 좀 해, 이 말인데요.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자동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예민한 아이는 압박을 받으면 더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말 대신에 어떤 걸 제일 먼저 해볼래?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는 한꺼번에 다 하라는 말보다 아주 작게 쪼개진 시작점이 있을 때 훨씬 잘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또 시작이네 이 말인데요. 하지 않으셔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너는 늘 문제를 만드는 아이야. 이 메시지가 너무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대신 상황을 읽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양말 느낌이 더 거슬리는 날이구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나 보네. 이 식감이 너한텐 너무 거칠게 느껴지나 보다. 친구가 한 말을 마음에 오래 담고 있는 아이에게 그걸 아직도 생각해? 그냥 잊어버려. 라고 하면 아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 말이 너 마음에 오래 남았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마음이 열립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지 마. 이 말을 반복하면 식탁은 전쟁터가 되죠. 먼저 필요한 건 너는 이 질감이 힘들구나. 이 해석입니다. 그래야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자신도 멈춘 문장이 하나 필요해요. 아이하고 나는 다르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아이를 끌고 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요, 부모님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내가 멈춰야 아이도 멈춥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진짜 우리 집 얘기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제일 불안해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예민하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원래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호불호가 분명하고 낯선 상황을 오래 살펴보기도 합니다. 감각 자극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 기질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기질이 아니라 기능을 보셔야 합니다. 등교가 자주 무너지는지,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는지, 잠드는 과정이 너무 힘든지, 친구 관계에서 상처 회복이 너무 느린지, 무엇보다 아이도 너무 괴롭고 부모님도 너무 지치는지, 이게 반복된다면 혼자 버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요. 도움을 받는 건 실패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예전엔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던 아이가 이거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못하던 걸 조건을 맞추면 조금씩 하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이건 정말 좋은 변화예요. 회복은 예민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예민함을 알고 표현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예민한 아이는 유난한 아이가 아닙니다. 참아라는 말은 조절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에게 자기 감각을 믿지 말라고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를 내 기준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말 하나만 먼저 바꿔보세요. 왜 너만 그래 대신에 지금 어떤 게 제일 불편해? 이 한 문장이 문제를 키우는 말에서 해결을 여는 말로 바뀌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민한 아이를 버릇 문제로 오해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세요.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